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콜사인 DKBS입니다. 지금부터 나아가는 당국의 중심 DKBS에서 보내드리는 4월 4일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레이더 단국.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내외 소식을 전해드리는 4월 4일 화요일 레이더 당국의 진행을 맡은 김재현입니다. 국립생태원 서포터즈 생태지기 11기 모집을 안내합니다. 충청남도 생태관광 홍보단 온세미 모집을 안내합니다. 2023학년도 학습법 특강 CTL 챔피언십 공모전 우수 사례 발표회를 안내합니다. 2023-2024 카자흐스탄 정부 초청 장학생 선발을 안내합니다. 국립생태원 서포터즈 생태지기 11기 모집을 안내합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6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국립생태원과 생태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고 콘텐츠 기획, 제작 능력을 갖춘 대학생입니다. 활동 기간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이며 활동 내용은 생태 관련 강연 수강과 콘텐츠 제작, 국립생태원 체험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생태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충청남도 생태관광 홍보단 온세미 모집을 안내합니다. 모집 기간은 4월 23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전국 대학생 및 청년층입니다. 활동 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이며 활동 내용은 충남 생태관광 지역 방문 및 체험, 홍보 프로젝트 진행 및 관련 행사 참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생태관광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3학년도) 학습법 특강 CTL 챔피언십 공모전 우수 사례 발표회를 안내합니다. 참여 기간은 이번 학기 말까지이며 참여 대상은 단국대학교 전체 재학생입니다. 세부 내용은 학습법 공모전과 역량 공모전 우수 사례 발표회이며 신청은 영웅 스토리를 통해 가능합니다. 참여 혜택은 영웅 마일리지 20점 지급이며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3-2024) 카자흐스탄 정부 초청 장학생 선발을 안내합니다. 모집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한국 국적 소지자로 심신이 건강하고 해외 유학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입니다. 선발 인원은 학사 5명, 석사 13명, 박사 2명으로 총 20명이며 지원 내용은 기타 비용을 제외한 학비 지원입니다. 지원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제1251 천안학군단에서 2023년 64-65기 ROTC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단국대학교 1, 2학년 남녀 재학생입니다. 모집 기간은 2023년 3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육군학생군사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학군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단국대학교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레이더 당국을 마칩니다. DKBS 그럼 저는 데이식스의 댄스와 로고송 듣고 세상을 바꾼 위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코너 세상을 바꾼 위인들로 돌아올게요. 하나 둘 나 오늘 놀래 달려볼래 남이 뭐라든 신경 끄고 my way 넌 지금 뭐해 come on baby 숨지마 오늘 하루도 힘을 내요 오늘 하루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봐요. DKBS 신속한 정보를 전할게요. DKBS 누구보다 정확하게 DKBS 공정은 걱정하지 마요. 모두와 함께해 우린 DKBS. I woke up, look in the mirror today, yeah. Got so many things that I wanna change, and everybody's got something to say, but that's just who we are. My new clothes don't fit anymore now. 세상을 바꾼 위인들. I don't like this stranger staring at me, yeah. Oh, my insecurities, wishing for something different. Oh, the things you do to me, tell me the truth. Are we beautiful? 훌륭한 업적으로 더 넓은 세상을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위인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세계를 빛나게 해준 위인들. 오늘 코너에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월 4일 세상을 바꾼 위인들의 진행을 맡은 김재현입니다. 교양과 함께 재미를 얻어가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해요. I found myself looking again, wondering why my body doesn't look like them. No, it might sound weird, but I refuse to pretend. And then you probably think the same every now and again. I got more than all these scars. 꽃잎이 피고 떨어질 때면 그날이 또다시 생각나면 견디겠네. 어제는 4월 3일이었는데요. 72여 년 전 그날 제주에는 무고한 사람들을 향해 요란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제주 4.3 사건이 발생한 날이죠. 오늘은 4.3 사건과 이를 알리기 위해 싸운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해요. 그대 왜 날 잡지 않고 그대로 왜 가버렸나. 꽃잎 보면 생각하네. 왜 그러...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4.3 사건을 알아보려면 우선 1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1947년 3월 1일 제주도에서는 3.1절을 맞아 기념식이 열렸어요. 도시의 큰 거리에서는 행진이 벌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평화롭게 기념식이 진행되던 중 사고가 하나 발생했죠. 행진을 구경하던 한 아이가 경찰이 타고 있던 말에 발에 치인 거예요. 움직일 수 없었지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서 있던 거지. 하지만 경찰은 다친 아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군중 몇몇이 화를 내며 돌을 던지고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폭동으로 오해해 행진을 관람하던 관중들에게 총을 발사했죠. 그 총에 민간인 6명이 숨지고 8명은 중상을 입었어요. 돌아선 그 사람 그렇지 않아도 당시 제주는 광복 이후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군사적 요충지였던 제주에는 수많은 일본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광복 후 이들이 떠나간 자리에는 타지에서 살고 있던 제주도민들이 다시 돌아왔죠. 급격한 인구 변동 탓에 제주 사람들은 심각한 식량난, 실업난에 시달려야 했어요.
심지어 미궁정의 정책으로 당시 경찰의 82%는 과거 친일 세력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일제의 지배가 끝났는데도 사람들은 친일 세력에 시달려야 했던 겁니다. 제주도도 예외는 없었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3.1 총기 발사 사건은 사람들의 분노를 촉발했어요. 내일 세상이 끝난다. 우린 끝을 맞으며 우린 그냥 끝 맞으며 잔인한 햇살에도 그 봄은 아름다웠어. 1947년 3월 10일 이 사건에 항의하며 민관 총파업이 시작됐어요. 사람들은 그날 일어난 발포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제주 전체 회사의 95%가 참여했죠.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경우였어요. 필요한 꿈이라도 다시 떠나리라. 모든 바람이 총파업은 남로당에서 주도했는데요. 당시 미군정은 이를 총기 발사 사건보다는 남로당의 선동 때문이라고 보며 강공 정책을 펼쳤습니다. 제주도 전체를 빨갱이라고 취급하며 공격적으로 나섰죠. 제주 출신들은 중요한 자리에서 모두 쫓겨나고 외지인을 그 자리에 앉혔어요. 또 응원경찰을 대거 제주로 파견해 파업 주모자 검거 작전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테러와 횡포, 고문을 일삼았습니다. 잠들지 않는 이름으로 널 부르리라. 그렇게 경찰과 도민들 간의 사이가 험악해지던 중 경찰에 구금돼 있던 청년 3명이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렇지 않아도 악화되고 있던 제주도민들의 민심은 이 사건으로 인해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당시 제주 사회는 곧 터질 게 뻔히 보이는 시한폭탄 같았죠. 꿈에 본다면 좋을 텐데. 당시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냉전 체제 아래에서 북과 남으로 분단될 위기였거든요. 남한과 북한이 별개의 국가임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50 단독 선거가 예정됐습니다. 이에 남로당 제주도당은 이런 민심과 50 단독 선거 반대 투정을 활용해 무장봉기를 일으켰어요. 그대 곁에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한라산 기슭의 오름 곳곳에서 봉화가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350명의 무장대가 경찰지서와 서북청년회 등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였죠. 지속되는 도민들에 대한 탄압을 그만둘 것, 남북한이 통일된 정부를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4.3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꿈에 본다면 좋을 텐데.
선거를 앞둔 4월 28일 미군정과 무장대는 평화협상을 체결했어요. 하지만 협상 사흘 만에 서북 청년회의 오라리 마을에 불을 지르는 오라리 사건이 발생하고 미군은 이 사건 이후부터 작전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강경하게 진압하는 쪽으로요. 미군정은 오라리 사건을 무장대의 소행으로 취급했고 총공격을 시작합니다. 이에 분노한 무장대는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50선거를 무산시켰습니다. 오직 제주도의 2개 선거구에서만 발생한 일이었죠. 제주의 저항에 미군정은 대대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시작했어요. 해안에서 5km 이상 들어간 지대를 지나다니는 사람은 폭도대로 간주해 총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때부터 토벌대는 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집단으로 살해하기 시작했죠. 제주도에 발령된 토벌대는 모든 마을 사람이 무장대를 돕고 있을 것이라며 무턱대고 사람들을 죽였어요. 집집마다 들어가 총을 쏘고 불을 질렀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을 한 군데로 모아놓고 한 번에 총살하며 죽어가는 서로를 볼 수밖에 없게 하는 관광살인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렇게 죽어간 희생자는 현재 추정되는 것으로만으로 최소 3만 명, 불에 탄 집은 4만여 채예요. 3만 명은 당시 제주 인구의 9분의 1이랍니다. 그 심각성이 느껴지시죠? 이들의 무차별적인 학살은 4개월이 넘도록 이어졌어요. 1949년 무장대 사령관 이덕구가 사살되며 학살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3 사건이 모두 끝난 뒤 아무도 이에 대해 논하지 못했어요. 억울한 학살과 방화에 대해서는 모두가 숨죽이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자칫하면 빨갱이로 취급당해 손가락질 당했으니까요. (4.3) 유가족의 83%가 연좌제 피해를 겪었다고 해요. 그들의 유가족이라는 이유로 신원조회를 당하기도 하고 각종 입학,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 4.3 사건은 대두될 엄두조차 내지 못했죠. 그러다 1978년 문학을 통해 이 사건을 사회에 던져놓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 바로 현기영 작가예요. 그는 제주 양민 학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후유증으로 환청과 신경쇠약에 시달리는 한 여성의 생애를 그린 소설 순이 삼촌을 발표했습니다. 이 책은 전까지 철저히 은폐됐던 4.3 사건의 진실을 많은 사람에게 알린 작품이죠. 그래서 14년간 금서로 지정됐고 현기영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는 사흘간 구타를 당하고 한 달간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죠.
세계적인 냉전 상황과 당시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하에서 전개된 제주 4.3 사건,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해 평생을 노력한 현기영 작가의 처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을 읽어드리며 오늘 코너도 이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사건을 생각하면 화가 치민다. 화가 나니까 소설을 쓰는 것이다. 쓰고 싶다는 마음이 나를 죽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나는 오래 살았다. 오늘은 4.3 사건과 이를 알리기 위해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단지 제주에 산다는 이유만으로요. 다시는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저는 MXM2의 모나리자 들려드리며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에도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바꾼 위인들 김재현이었습니다. 안녕. Maybe I'll one day find you on. Go on to your way. I've always played the part of Shakespeare. I hide behind the ink and pen. 참의 소리, 공정의 소리. 여기는 단국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이가현, 기술 황지후, 진행 김재현, 제작의 DKBS였습니다.